일본 혼슈 중서부에 있는 후쿠이현에서 어묵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아야노는 오랜 기간 도주 중인 범죄자에 관한 보도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후쿠다 카즈코라는 호스티스가 동료 직원을 살해한 뒤 14년 11개월 동안 도주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당시 일본에선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기에 앞으로 1개월 동안 잡히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중요한 증거인 카즈코의 얼굴과 목소리를 들려주며 그녀가 성형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목소리에 주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눈을 감고 TV에서 흘러나오는 살인자의 목소리를 듣던 아야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가게에 자주 방문했던 레이코라는 여성의 말투, 목소리와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중을 기하며 레이코가 다시 방문했을 때 그녀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닦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달라고 아야노에게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레이코가 아야노의 가게에 방문했고 평소처럼 맥주와 어묵을 먹은 뒤 돌아갔습니다. 아야노는 경찰에게 레이코가 사용했던 맥주병과 컵을 건넸고 조사 결과 그녀의 지문이 카즈코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바로 다음날 레이코가 다시 가게에 들렀을 때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그녀는 체포됐습니다. 그렇게 5,459일 만에 끝이 난 도피극. 공소시효가 끝나기까지 21일이 남은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1948년 1월 2일, 일본 에이메현 마츠야마에서 태어난 카즈코. 그녀가 1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머니는 집에서 매춘을 했습니다. 후에 어머니는 어부와 재혼했지만 섬 생활에 지쳐 카즈코를 데리고 이마바리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카즈코에게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이 불우했다는 것 말고 부모의 학대나 친구들의 괴롭힘 같은 나쁜 사람들이 겪는 그런 흔한 이야기는 없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그녀는 어긋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마냥 그녀는 학교에도 나가지 않으며 방황했고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퇴학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사회에 나온 그녀에게 꼬이는 것은 나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1966년에 그녀는 동거하던 남성과 강도질을 하다 체포되며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츠야마 교도소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마츠야마 교도소 사건은 1964년부터 1966년까지 마츠야마 교도소에서 발생한 남성 수감자가 간수를 매수해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한 사건이었죠. 이 때문에 카즈코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기도 했지만 거기서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겁이나 신고할 수 없었고 훗날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사건의 책임 추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기억만 남은 수감 생활이 끝난 뒤 그녀는 마츠야마의 자리를 잡으며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며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녀는 호스티스 일을 하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호스티스인 그녀가 불륜 상대에게 오히려 푹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유복한 집안 출신이라며 불륜 상대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는 등 돈을 아끼지 않았던 카즈코. 모아둔 돈이 바닥을 보일 무렵 그녀는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츠코의 돈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명도가 가장 높았기에 아츠코가 많은 돈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한 카즈코는 그녀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셔 방심케 한 뒤 그녀를 교살했습니다. 그녀는 시신을 수건으로 감싼 뒤 상자에 넣어 잘 사용되지 않는 비상계단에 숨겼고 아츠코의 집에서 현금과 통장 2개를 훔쳤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훔친 돈은 하나로 약 850만 원. 겨우 850만 원을 얻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죠. 막상 자신이 벌인 일을 깨닫게 되자 그녀는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교도소에서 안 좋은 기억만 있던 그녀가 선택한 것은 사건을 은폐하는 것. 그녀는 남편을 현장에 불러 자신이 정당방위로 아츠코를 살해했다며 도와달라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자수하라 말했지만 절대 교도소에 가지 못하겠다는 그녀의 애원에 결국 그는 인적이 드문 산속에 아츠코를 유기했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없어지자 안도의 숨을 쉬었던 카즈코는 다시 돈에 대해 떠올렸고 아츠코의 집에서 비싸 보이는 가재 도구를 훔쳤습니다.
이미 자신의 범죄가 완전히 숨겨졌다고 믿었던 그녀는 가재 도구를 남들이 보는 앞에서 운반했고 그 수는 무려 300점이 넘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아츠코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그녀의 집에 있던 가재 도구를 카즈코가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카즈코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목소리 톤을 바꿔 다른 사람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수사망이 좁혀져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도주했기에 그날 저녁 경찰이 방문했을 때 집에는 그녀의 남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중요 참고인으로 연행됐고 신문 중 아내를 도와 아츠코를 유기했다고 자백, 경찰들을 유기 현장으로 안내했죠. 경찰은 카즈코의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했지만 이미 그녀는 도쿄에서 성형수술을 받아 얼굴을 바꾼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이시카와까지 도망쳐 술집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원래 접대에 능숙했기에 손님들은 그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교토에 이름 있는 요정집에 대를 이을 딸로 부모가 정한 남성과 결혼했는데 폭력이 심해 도망 나왔다는 등 여러 거짓말로 동정심을 자아내기도 했던 그녀. 도주 8개월이 되었을 무렵 그녀는 유명 화과자 가게에 젊은 도련님에게 접근했습니다. 1985년 6월에는 동거를 시작했고 그렇게 그녀는 도련님의 내연녀가 됐죠.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해야 하기에 정체가 들통날 염려가 있던 카즈코에게는 이렇게 명망 좋은 집안의 내연녀로 살아가는 게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도주 생활이었지만 그녀는 잡히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고 그러자 고향에 두고 온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어찌어찌 연락을 통해 아들과 만나게 된 카즈코는 이대로 아들을 돌려보내기 싫었습니다. 4년 만에 만난 아들과 헤어지기 싫다는 생각에 도련님에게 자신이 돌봐야 하는 불쌍한 조카라고 아들을 소개했죠. 도련님은 함께 지내게 해달라는 카즈코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2년 뒤에는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넣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하면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게 될 테니 이를 거부했던 카즈코를 도련님의 집안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았죠. 카즈코가 아들처럼 아끼는 조카를 호적에 넣어준다는 도련님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긴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온천 여행을 갔던 도련님은 카즈코의 지명 수배지를 보았습니다. 카즈코의 모습과는 다르긴 했지만 무언가 수배지에 있는 내용이 그녀를 연상케 했고 함께 간 친척 역시 이를 지적하자 도련님은 그럴 리 없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친척은 계속해서 수배지에 카즈코가 떠올랐고 몰래 그녀의 조카, 즉 그녀의 아들의 짐을 조사했습니다. 짐에서 발견된 아들의 운전면허증을 통해 주소지가 마츠야마라는 것을 확인한 친척. 분명 카즈코는 교토에 이름 있는 요정집의 딸이랬고 조카와 함께 살았다고 했는데 그의 운전면허증 주소가 마츠야마라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카즈코가 모두를 속인 지명 수배범이라고 생각한 친척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988년 2월 12일에 신고를 받고 방문한 경찰을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발견한 카즈코는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도련님의 집에 남겨진 그녀의 아들을 통해 카즈코가 지명 수배범이라는 것이 확인됐죠. 그녀가 성형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7개의 얼굴을 가진 여자라고 부르며 수배지의 사진을 바꿔 일본 전역에 배포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로 연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100만 엔과 카즈코에 성형을 했던 병원의 경우 제보 시 400만 엔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카즈코는 한 장소에서 3개월가량 머물지 않았습니다. 옛 지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전화하는 등 안전을 꾀했던 그녀는 후에 이러한 전화통화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줄 몰랐을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전화통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훗날 그녀의 목소리는 TV를 통해 전국에 알려지며 체포되는 계기가 됐죠. 그렇게 5,459일의 도피극은 끝을 맺으며 공소시효 21일을 남겨둔 채 카즈코는 후쿠이현의 한 어묵가게 주인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여담으로 포상금을 받은 어묵가게 주인은 모든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1999년 5월 31일에 마츠야마 지법은 카즈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05년 2월에 작업 중 지조마카 출혈 때문에 의식을 잃고 그해 3월 10일에 57살의 나이로 사망했던 카즈코. 이제 일본은 살인에 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기에 앞으로 카즈코 같은 극적인 마음 졸일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 억울한 피해자, 더 나아가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